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의 별표를 3개 치셨죠, 그죠? 유력합니다, 여기가. 유력하고. 특히 이제 효율적 시장이 좀 잘 나와요. 효율적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조금 이론 쪽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들어갈게요. 149페이지로 가죠. 효율적 시장으로 갑니다. 149. 자, 이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 따왔어요. 효율적 시장은. 그래서 효율적 시장 이론은 주식 시장에서 또 따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식은요, 그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냥입니까? 굉장히 민감합니까? 민감하죠. 우리 부동산도 정보가 안 민감해요? 민감해요. 민감하죠. 그래서 따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여기가 그 전철역이 이제 3번 출구가 내가 땅을 샀는데 3년 있다가 들어선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럼 가격은 3년 있다 바뀌어요? 지금 즉시 바뀌어요. 즉시 바뀌죠. 그래서 정보가 즉시, 지체 없이 즉시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보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는데요. 정보가 이제 그 강약에 따라서 달라요. 약성이라는 것은 강해요, 약해요. 약해서 과거의 정보까지만 반영되고요. 과거고. 그 다음에 중강성은 강성에 준합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와 현재 공표된 정보. 강성은 굉장히 강해요. 미래까지 다 반영된 거죠.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게 그냥입니까? 지금 시험 정보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본 거는 32회까지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올해 이제 32회가 이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우리가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시장에. 나와 있고, 문제도 있고, 정답도 아시죠? 그죠? 그래서 굳이 이걸 뭐 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31대까지 1회 때서부터 6과목을 따끈따끈하게 해서 한 권에 다음 주에 여러분한테 100만 원씩 팔려고 하는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나도 안 사겠다, 그죠? 그러면 이건 거의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는데, 만약에 32에 요거 나옵니다라는 거는 현재 강의 듣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중강성이라는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지금 다 핸드폰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과거만 발표됐어요? 현재까지예요. 현재까지 발표된 게 중강선이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건 강의용인데 32의 문제는 아직 공개가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안 됐죠. 이건 시험용이니까 신고하지 마세요. 제가 8월 달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지를 유치해서 여러분한테 커피숍에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요거 정답만 외우세요. 저한테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안 사시겠어요? 사시겠어요? 사겠죠. 근데 저는 그냥입니까? 잡혀갑니까? 그럼 현실이 아니라 이건 이론이에요. 따라서 이론이다. 이론. 그래서 아까 왜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이었어요? 이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강성도 완전 경쟁에 가장 부합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렇게 봅니다. 그럼 현실에서는 어떤 게 가장 대부분이다? 중강성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이라고 그래요. 자, 따라서 기술적. 기술적은 과거를 분석하게 되면 데이터를 분석하죠? 그래서 기술이 들어가고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과 주식을 분석할 때는 과거만 봐요? 현재까지 봐요? 그게 그냥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이죠. 그래서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럼 과거까지만 분석하는 것은 기본이다, 기술적이다. 자, 기본이라는 자체는 현재 그 재무제표를 본다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과거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포함이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일단 가볼게요. 펜을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2번이에요. 2번에 가시면 효율적 시장에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들어갈게요. 부동산 시장도 효율적 시장의 의미란 새로운 정보가 그냥입니까? 지체 없습니까?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아까 제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효율성이란 정보 효율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에 파란 색깔 보시면 모든 정보가 신속, 공평, 정정하게 모든 수요자한테 배분돼서 그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을 정보 효율성인데, 참고하시고요. 이제 파마라는 애가 얘기를 했어요. 파마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그냥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어떤 게 이제 시험 문제라고 보는데, 아까 제가 기술적 기억나시죠? 기술적은 뭐냐니까 과거의 정보를 분석합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만 밑에 149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 과거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시장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술이에요? 기술은 과거의 자료만 갖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양가로 2번에 가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기본 쪽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 쪽은 현재 공표된 정보를 시장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느 회사의 영업실적이나 사업계획을 본다는 것은 그 안에 그냥입니까? 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기본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박스를 정리할게요. 1, 2월 달은. 효율적 시장 이론의 정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걸 별표 쳐 넣어보세요. 요거만 이제 우리가 커버를 하시면은 다 되고, 나중에 이제 3, 4월 달에 제가 그 파란 색깔 위주로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여기 위주로 가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어떤 게 튀어나오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정상 이윤, 초과 이윤, 이런 단어가 있나요? 요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보를 알면 득이고 모르면 손해예요. 그럼 남들만큼만 똑같이 얻는 이윤을 정상 이윤이라고 그래요. 무슨 이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남들마다 내가 더 얻는 걸 초과 이윤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 들어볼게요. 갑돌이가 만약에 1억이 있는데 A은행한테 가서, 은행아, 내가 1억 줄 테니까 너 1년 후에 나한테 몇 퍼센트 이자 줄래? 그랬더니 연 2% 준대요. 나만 받아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정상이윤, 정상이윤이라는 거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윤 정상이윤이고요. 근데 얘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확정이자를 연 12%를 받아냈어요. 그럼 쟤보다 그냥입니까? 10%를 더 받습니까? 이게 무슨 이윤이다? 초과이윤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를 더 받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됩니다. 다시 갈게요. 남들만큼만 다 얻는 건 무슨 이윤이고요? 정산이고요. 남들보다 더 초과해서 얻는 이유는 초과이윤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럼 그 박스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들어볼게요. 자, 여기 안은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고요.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고, 이걸 넘겨서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 정리표를 같이 가서 제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과거라는 단어가 있나요? 과거? 찾으셨습니까? 근데 약성률 쪽이라고 적어보세요. 옆에다가 약성. 그 약성률 쪽 시장은 어느 정보까지만 반영됐어요. 과거죠, 과거. 그 과거 옆에다가 약성이라고 적으셨어요? 그럼 약성은 어디까지만 정보가 반영됐죠? 과거. 그런가요? 그럼 아까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이죠? 파란 색깔로? 기술적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자, 이거는 나만 합니까? 반영됐으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윤밖에 얻을 수가 없겠어요? 정상이윤.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효율적 시장에 약성이 있는데 옆에다 약성이라고 좋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상이윤은 안 얻어요? 얻을 수가 있어요. 얻을 수 있지만 초과이윤에 보시면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지워진 게 있죠. 그럼 과거로는 초과이윤을 못 얻어요. 근데 현재 미래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현재의 미래가 아직 반영되지 않는 정보라는 얘기죠. 이걸 분석하면 초과이윤도 그냥이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정보 비용이 존재하겠죠. 이해 가셨죠? 근데 얘가 초과이윤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직 안 나온 게 약성이라는 것도 우리 현실에 좀 나타나지 않는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우리가 대부분 시장은 약성이에요? 아까 중강성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다 보시게 되면 핸드폰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과거만 합니까? 현재까지 합니까? 그게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따가 우리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이다, 약성이다, 중강성이다, 중강성이에요. 그럼 중강성은 박스, 과거입니까? 현재까지입니까? 그렇죠. 현재 공표된 정보거든요, 다. 그러면 그게 그냥이에요. 거의 부동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죠.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도 주식과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는 과거만 보고 거래하세요? 현재까지 보고 거래하세요? 그게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기본적. 그럼 과거만 반영됐어요? 현재까지예요. 그럼 기본적 분석이라는 자체는 그 안에 기술도 포함된 거죠? 그런가요? 근데 사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어디가 막 개발될지 아시는 분들은 소수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가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입니까? 미래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미래 정보는 반영이 됐어요? 아직은 안 됐어요. 정보 비용을 얻어서 그분들이 초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정상이윤은 얻는다고 나와 있죠? 근데 과거, 현재에 지워져 있죠?
그럼 과거 현재는 그냥 있어요?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되지 않는 게 무슨 정보죠? 미래 정보죠. 그러니까 미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연도 누릴 수 있다는 게 대부분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강성은 현실이었어요? 강성은 이론사항이었어요? 이론사항이기 때문에 강성은 자,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까지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공표된 거고 미래는 공표되지 않는 정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석도 할 필요가 있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없죠. 그런가요? 그러면 얘는 항상 정상이만 얻지 초안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갖고는 초안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죠? 그럼 팁을 드려볼게요. 강성은 무조건 무슨 이온이 나오면 안 돼요? 초과이온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정보 비용도 존재하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프린트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프린트를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이거든요.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이에요? 중강성이에요? 중강성이죠. 그런가요? 그럼 중강성은 미래가 반영됐어요? 아직은 안 됐어요? 미래 정보를 얻으면 초안을 누릴 수도 있다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151페이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다시 갑니다. 자, 지금 박스 보고 계십니까? 자, 얘기하셔야 돼요. 약성은 어디까지만 반영됐습니까? 과거죠. 무슨 분석이에요? 기술적. 그러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정상인만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초안도 누릴 수 있긴 해요. 언제 가능할까요? 현재와 미래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대부분 시장은 중강성이라고 했죠. 그럼 과거예요? 현재까지예요? 그게 다 공표된 정보거든요. 그게 분석하는 게 기본이죠.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정상은 얻지만 초안을 누릴 수 없죠. 근데 초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건 무슨 정보를 획득한다면? 미래 정보를 얻으면 획득한다면.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강성은 현실이에요? 이론이에요? 그럼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반영됐죠? 어떤 분석도 필요해요?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초과는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정상인만 얻고 정보 비용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래서 이 박스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빠진 게 정보의 효율성이 나라마다 다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다르고 아까 강성은 현실이다, 이론이다. 완전 경쟁과 좀 부합하겠죠? 그거까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됐고요. 넘겨볼게요. 잘 따라오셨고 그러나 할당적 효율적 시장은 좀 어려워요. 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게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효율적 시장은 부동산에서 발전됐나요? 주식 시장에서 따왔나요? 주식 우리가 좀 거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가시는데 할당은 완전히 학문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요번 과정은 제가 딱 하라는 데까지만 가시는데 일단 들어가 볼게요. 얘는 어떤 시장인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먹는 거예요. 다 똑같이 정상만 얻으라는 건데 들어볼게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 자, 미리 가지만 얘네들은 투기가 발생하지도 않고요. 초과이온도 발생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궁극적으로 정상이온만 얻어가는 애들이에요. 정상이온만. 그래서 똑같이 먹기 때문에 그냥 은행 기자처럼 똑같이 먹으라는 얘기죠. 자, 그럼 갈게요. 무슨 얘기냐? 아까 2%라는 거는 나만 얻어요?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초과이온이 발생했으면은 이건 할당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요것도 2%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입니까? 이건 좀 이론입니까? 이론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가지고 가는데 일단은 여러분한테 유의하는 게 여기서 용어 정리가 자, 이런 게 나와요. 자, 일단 제가 얘기해 볼게요. 다음에 정보 가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보 가치하고 따라해 보세요. 정보 비용 이런 게 튀어나와요.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이 칠판 주기가 원래는 1,000원이었어요. 얼마였다?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500원을 싼 데 가르쳐 주겠대요. 그럼 정보의 가치가 얼마겠어요? 다시 할게요. 이게 원래 얼마였다고요? 얼마 싸게? 그러면 1,000원에서 500원 빼면 되잖아요. 500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천천히 가야 돼요, 여기는요. 그죠? 다시 할게요. 여기 얼마 원래? 얼마 싸게? 그럼 정보 가치가 500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셨어? 그럼 정보 가치가 나한테 얼마 있다는 걸 그걸 생각해. 500원이죠. 맞죠? 공짜로 달라고 그랬어요? 정보 비용을 달라고 하겠어요? 달라고 하죠. 그럼 500원에서 만약에 100원 줘라 라고 하면 400원이 생겨요. 그죠? 생기는데 들어보세요. 400원을 초과이윤이라 그래요. 무슨 이윤이라고 한다? 초과이윤이죠. 왜냐하면 자 지금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갑돌이가 을돌이 혼자 얘한테 한 거죠. 따라서 소수 투자한테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만 가져가게 된 거죠. 그죠? 그럼 따라서 초과이윤이 발생했다. 할당이지 못하다. 할당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가요? 아까 할당은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보 비용이 싸요? 이제 비쌀 수도 있어요. 비싸서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500원짜리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요거 빼면 초과이윤이 그냥요 제로예요. 그러면 할당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뭐와 같다면 얘기해 보세요. 정보 가치와 정보비 같으면 초과이윤이 안 생기죠? 그럼 그냥 다 할당일 수도 있다. 할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를 끊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 같으면 할당이라는 얘기예요. 할당이다. 자, 그러면은 아까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 기억나시죠? 요건 이제 비교해 볼게요. 자, 완전 경쟁은 칠판 주개가 1,000원이라는 걸 나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보 비용이라는 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따라서 빵원. 그럼 돈이 들어가요? 정보 비용이 없어요. 없죠. 그럼 정보 가치도 안 생기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럼 초과이윤도 없겠죠. 그래서 항상 할당이라는 거죠. 항상 할당. 항상 할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할당이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부동산은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이에요. 그럼 우리 시장도 할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건데, 자, 우리 시장은 완전합니까? 부동산은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 안 해요? 존재해요. 존재할 수 있죠? 우수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할당이 되어 있는 게 정보 비용이 100원인데 정보 가치가 100원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럼 100원에서 100원 빼면 제로죠. 그럼 부동산 시장 불완전도 그냥 다 할당일 수가 있다. 할당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할당일 수가 있고요. 근데 할당일 수가 없는 게, 자, 아까 100원에서 500원에서 100원 빼니까 400원에 그냥입니까? 초과이윤이 생겼습니까? 그럼 초과이윤이 생겼다는 건 할당이에요? 할당이지 못해요? 할당이지 못하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부동산 시장은 그냥입니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까? 할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갈게요. 이번 과정은 더 넓혀보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것만, 할당이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죠? 할당이 넓은 개념은, 자, 할당률 쪽 시장이 있으면은, 자, 이 안에 완전이 있는 거죠. 그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보 가치도 없죠? 그럼 항상 할당이나, 할당이 완전 경쟁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껴 있습니까? 불완전도 할당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불완전도 할당이지 않는다? 할당일 수가 있다. 이기 때문에 얘가 완전히 얘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교수님 왜 이걸 배울까요? 우리 시장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우리도 투기나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은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그냥요 같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도 할당일 수도 있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읽다 보면 이 개발업자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 기회비용은 경제학에서는 모든 포기한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해서 이걸 따라서 정보비용. 그럼 만약에 정보비용이 100원을 투자했는데
초과이윤이 100원이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내고 이거 내니까 초과이윤이 제로죠. 그래서 갔다 오면은 할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까지만 하라는 것만 하세요. 펜 들어보세요. 자, 양가 1번 할당효율성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할당효율적 시장은 자본시장이 자본이 효율적으로 할당이 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본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죠. 자, 그러나 2번이 이제 키포인트인데 할당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완전 경쟁만 의미하는 겁니까? 불완전도 할당입니까? 만약에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같게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럼 초과이윤이 생겨요? 0이에요. 그럼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없다? 있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양가로 이번에 2, 3번까지만 볼게요. 지금 3번까지는 제가 좀 3, 4월달에 빼겠습니다. 2, 3번에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정보의 차이에 따라서 존재하는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일치한다면 최종적으로 초과이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아까 초과이윤이 100원이고 정보 비용이 100원이면 안 생기죠. 그러면 할당이 될 수 없다. 부동산도 될 수도 있다. 있고요. 따라서 할당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같은 불안전도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죠? 양가로 3번은 아직 보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나왔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면 헷갈리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프린트를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은 4번 문제가 맞나 한번 보세요. 4번. 자,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 요소가 많다는 거 맞죠? 근데 할당률 쪽 시장이 될 수 없다? 있다라고 하셔야 되죠. 화이팅 하세요. 자, 없어요? 있어요? 자, 우리 부동산은 정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정보 가치가 똑같으면 할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조금 넓혀볼게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하신 분도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볼게요. 얘는 투기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초과이윤도 생기면 돼요? 안 돼요? 무슨 이유만 얻어가는 애죠? 정상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부동산도 그냥입니까? 할당일 수가 있습니까? 있죠. 대답 할당 없어요? 있어요. 자, 우리 부동산은 개발업자가 정보 비용을 100원 들어서 100원의 초과이윤을 얻었대요. 그럼 쌤쌤이죠. 그냥 할당일 수도 있어. 할당일 수도 있고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으면 할당이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안전은 항상 할당이나 할당이 완전만 얘기한다. 불안전도 할당이다. 할당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약간 좀 넓히면은 우리가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계셔서 넓혀본다면 할당이라는 것은요. 얘기해보세요. 무슨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초과이윤이에요. 얘기해보세요. 무슨 이윤이? 초과이윤이에요.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런데 조금 넓혀보면 여기 할당 지금 보고 계시죠? 여기 보고 있어요? 자, 이건 정보 비용 있어요? 없어요? 얘는요? 그럼 정보 비용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셨나? 그럼 할당이라는 것은 정보 비용이 없는 것이 할당이 아니라 초과이윤이 없는 게 할당이지. 개인 넓혀봤나? 잠깐 보세요. 자, 할당은 무슨 이윤이 안 생기는 거고 정보 비용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지? 지금 여기 할당 보이고 계시지? 이거 보이고 계셔요? 여기 그냥요 정보 비용이 없어요. 여기는요. 그럼 정보 비용이 없다는 게 할당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할당은 그냥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용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같다면 부동산 시장도 할당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꼭 하세요. 그래서 얘는 무슨 이유만 안 생기는 겁니까? 정보 비용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조금만 넓히면 그거는 제가 3, 4월 달에 하고 그 다음 이쪽에 정보 가치의 계산이라는 데는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세요. 요거는 이제 지금 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나중에 그 투자론을 좀 하고 나서 갈 텐데, 자, 이거는 따라서 야매가 있다. 30초 안에 푸는 방법이 있어요. 기대되시죠?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야매가 있다. 있다. 30초 안에 못 풀면 저한테 크레인 거를 줘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그냥인데요. 이론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좀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꼭 체크하시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154페이지에 주택시장이라는 파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넘기시면 어딜 찍었죠? 넘겨보십시오. 어딜 찍었죠?
페이지 가시면은 156페이지에 주택의 여가가정과 주거분리 불량주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책이 얇아요?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다고 집에 가서 주무시지 마시고, 그럼 강사는 그냥인데 이걸 찍어줘야 돼. 찍어줘야 되죠. 그래서 1, 2월 때는 거의 60점 맞을 수 있는 부분을 찍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거 156페이지 6번에 별표 몇 개 쳤어요?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가가정하고 주거분리랑 불량주택을 이제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가가정, 그래서 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문제를 냈는데, 기출문제를 천천히 한번 볼게요. 여가가정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주택시장의 여가가정입니다. 주택시장의 여가가정, 이제 순환가정이라고도 해요. 주택시장의 여가가정. 시장의 여가가정. 순환입니다, 순환. 순환가정. 주택은 새 주택이 있어요. 항상 노후화도 돼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 되면 다시 새 주택 바뀌죠. 순환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택의 순환가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택이 반짝반짝 별이 빛나고, 그 다음에 얘는 금이 많이 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주택이고 헌주택이에요. 새 주택을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고소득층이죠. 주택이고, 이건 이제 상위 계층이라고 해요. 상위 계층.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저가주택입니다. 금이 많이 와서 오래된 주택이야. 저가주택. 저소득층이 되겠죠. 하위 계층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향여가가 거의 대부분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향여가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건물이 노후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개량을 안 해야 돼요? 개량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개량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개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얘네한테 팔고 여기를 떠나버려요. 그죠? 그럼 이 주택이 원래는 누가 살고 있었죠? 고가죠. 맞나요? 근데 그냥입니까? 이제 하위 계층으로 바뀝니까? 바뀌죠. 다시 하향여가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되면은 업그레이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새 주택으로 바뀌면 무슨 여가다? 상향여가. 그럼 누구 주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위 계층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런가요? 가만히 있어요? 순환을 해요. 순환하죠. 그래서 자,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라는 것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무슨 여가고? 올라가면요. 자, 내려간다는 건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다운이어서 상위 계층, 하위 계층 내려가면은 하향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하면 따라서 업그레이드. 어머타임, 업그레이드. 그럼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건 하향이에요? 상향이야? 상향은 재개발, 재건축돼서 하향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좀 어렵게 냈던 게, 자, 상향여가라는 것은, 자, 지금 상향은 이 주택이 헌주택입니까? 재개발돼서 재건축, 새 주택으로 바뀝니까? 바뀌죠. 대답해봐요. 바뀌죠. 그죠? 그러면 수요자들이 저가주택을 찾아요? 다 고가주택을 찾아요? 고가주택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저가주택 수요는 감소하고, 고가주택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하향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층이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얘한테 공급을 하는 거, 파는 거잖아요. 그럼 수요가 없어야 돼요? 수요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만 하향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럼 얘가 저소득이면은 정부가 또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인구가 증가하거나 보조해주게 되면, 자, 보조해주게 되면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그러면 무슨 여가를 더 발생될 수 있죠? 하향여가 발생할 수 있죠. 아시겠죠? 그죠? 이걸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고, 펜 들어보세요. 펜 들어보시면 156페이지 가시면 여가가정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주택의 질적 수준에 향상되거나 떨어지는 경우 여가현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의 여가현상은 시간의 경우에 따라 노후화에 또 하향여가를 또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거의 이제 뭐 하향하는 게 거의죠. 여기 무슨 재개발, 재건축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향이 많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하향은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놈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고급주택 시간 경과에 따라서 질적 수준이 떨어짐에 따라서 저소득층이 사용하게 되면 무슨 여가? 하향여가. 상향은 업그레이드죠. 그러면 그냥요 수선이라는 게 들어가요. 수선이 들어가죠. 따라서 업그레이드. 수선된다. 수선 찾으셨어요?
그럼 수선이라는 자체는 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저소득층이 사용하던 저급주택이 수선대가 재개발돼서 질적 수준이 향상되겠죠. 고소득층으로 바뀌면 무슨 녀가? 상향녀가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밑에 이제 주요 가정은 요즘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제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드릴게요.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문제를 제가 지금 5번을 갖고 제가 좀 풀어드려 볼게요. 5번을 갑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를 찾아볼게요. 자, 밑줄 쳐보세요.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보조금 지급으로 소득이 증가했죠. 그럼 저소득층들이 소득이 안 증가했어요? 증가했어요. 그러면 저가주택 찾는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됐을 때 하향료가 발생하겠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요거 이게 기출이에요. 기출이라고 적으세요. 그럼 하향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저가주택 수요가 어떨 때 발생될까요? 증가했을 때 하향이 되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감소됐을 때가 맞아요? 증가됐을 때가 맞아요? 증가됐을 때 이렇게 고치셨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로 갑니다. 가시면 159페이지 가시면 주거분리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죠? 여기 가볼게요. 주거분리입니다. 주거분리요. 주거분리. 자, 주거분리라는 뜻은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나눠져서 우리가 주거가 분리되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경계지역에 의해서 자, 경계지역에 의해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잘 사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거는 둘 다 따라서 주거지역. 그럼 주거지와 상업지가 나눠지는 건 아니죠. 자, 용도별일까요? 소득 계층별일까요? 계층별. 주거지가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 전체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새 아파트, 헌 아파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럼 서서히 이제 용어 정리를 한번 가보죠. 자, 아까 상향녀가 하향녀가 기억나시죠? 그 가정을 이제 본다면, 자, 갑니다. 만약에 고소득층이 살고 있어요. 금이 갔어요. 그러면 계량하는데 계량 비용이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그럼 계량 비용이 만약에 계량 비용이 2억이 들어가는데 주택 가치 상승분은 주택 가치가 상승하는 분은 1억밖에 안 올라가겠으면 계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얘는 떠나고 저소득층이 들어와요. 근데 얘는 떠나고 아예 저소득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따라서 친입이라 그래요. 친입. 자, 보통 아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적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그럼 요 요소가 같습니까? 다른 애입니까? 다른 애가 들어와서 들어오는 게 침입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계속 침입하다 보면은 저소득층 아예 바뀌는 것을 계승이나 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고가 저로 아예 바뀌었죠? 그럼 따라서 하향녀가 발생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하향녀가 발생해서 완전히 이제 저소득층으로 바뀌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조수선 안 하고 불량주택이 돼버리니까 환경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 매립장 같은 긍정적이겠어요? 부정적이겠어요? 부의 외부 효과가 좀 발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볼게요. 여기는 반대예요. 만약에 저소득층이 있는데 금이 갔어요. 그럼 계량 비용은 만약에 1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주택 가치의 상승분은 가치가 상승하는 분은 만약에 5억이 올라간대요. 그럼 계량 안 하겠어요? 계량을 하겠어요? 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론상인데 실무에서 보면은 재건축이나 있는데 보게 되면은 여기 있던 분들은 좀 오래 살던 계시기 때문에 연세가 좀 많이 드셨어요. 그럼 소득이 많습니까? 좀 적습니까? 요 분담금 부담하기가 좀 힘드시죠? 떠나시고 조금 젊고 좀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오겠죠.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고소득층으로 바뀌는 것은 이건 무슨 여가가 되겠어요?
상향여가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쇠주택으로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에서입니까? 공원이 조성됩니까? 공원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정의회복가가 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잠깐 제가 다음에 하면 다 이제 헷갈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들어보세요. 아까 침입은 똑같은 거였어요? 다른 거였어요? 다른 거였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만약에 고가 있는데 저가 들어가서 저로 바뀔 수 있고요. 만약에 저가 있는데 고속이 들어가서 고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자,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침입이라는 것은 같은 게 아니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럼 교수님 저소득층 있는데 저소득층 들어가면 뭐예요? 그래서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그냥 이사 가요. 그랬어요. 침입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계층이에요. 이질적 요소가 들어가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빨리 풀려면 자, 우리가 만약에 출제원이 저가 있는데 저가 들어간다 그렇게는 안 내겠죠. 그런가요? 그럼 고가 있는데 저가 들어간다, 저가 있는데 고가 들어간다고 하겠죠. 그러면 빨리 맞히시려면 들어있는 애가 중요합니까? 들어가는 애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럼 저가 들어갔다는 거는 하향여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여가가 됐다? 하향여가. 하향여가가 된 거고,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 상향이 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지금은 이제 풀지 않고 일단 책은 체크한 다음에 가는데, 자, 있는 애들은 그냥이에요? 다른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있는 애들이 중요해요? 빨리 풀리면 들어가는 애들이 중요해요. 그럼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 하향여가.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맞출 수 있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으셨어요?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 내가 지금 내리고 있지, 계속. 상향이야, 하향이야? 가치가 높아져서 그래? 가치가 좀 떨어져서 그래? 떨어져서 하향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 가격이 어떻게 돼서 그래? 올라가서 그렇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들어있는 애가 중요하다, 들어가는 애가 중요하다. 들어가는 애가 중요해요. 이따 캐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건 냈었고,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할증과 할인거래라는 게 있거든요. 자, 볼게요. 저소득층들이 여기 경계가 아주 딱 보면은 옆에 공원이 막 보여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고소득층의 경계 지역에 인접한 저소득층들은 혜택을 보겠죠. 얘기 좀 해봐요.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료 붙죠? 그래서 할증이라 그래요. 할증 거래가 되고요. 할증 거래가 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과 인접한 고소득층들은 잘못 걸렸어요. 자, 여기 딱 보니까 여기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좋아져요?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럼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저소득층들은 할인 거래를 원하겠어요? 할증 거래를 원하겠어요? 그럼 고소득층과 멀리 있기를 원하겠어요? 가까이 있기를 원하겠어요? 가까이 있기를 원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인원도 좀 많아지고 학교 다닐 때 옆에 짝꿍이 점수가 잘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내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점수 잘 나오는 사람한테 그냥 이제 들러붙어야 돼. 들어붙어야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막 3월달, 4월달에 모의고사 막 80점 나와요. 그죠? 그 재수생이야. 그죠? 그래도 그냥이야 여러 가지 소스가 많죠? 그럼 그냥 이제 들러붙어야 돼. 그런데 점수가 안 나와. 들러붙으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죠. 내전 떨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분위기 안 좋아. 자, 편 들어보세요. 159페이지 찾으셨어? 들어갈게. 주거분리의 개념 1번이 있어요? 주거분리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됐다고 나와 있죠? 만약에 시험제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나눠졌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용도별이에요? 소득 계층이에요? 소득 계층에 따라 나눠지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2번. 주거분리는 부의회복가는 쓰레기 매립장은 좋아요? 차단해요? 정의회복가는 공원이니까 최대한 획득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3번. 도시 전체에만 생깁니까? 근린지역에서 발생합니까? 근린지역에서 발생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3번을 한번 가볼게요. 일반적으로 보수비용보다 보수로 인한 가치 상승이 크다면 보수를 안 하겠어요? 보수를 하겠어요? 반대는 보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소득층의 경우는 가치 상승이 보수비용보다 크더라도 보수할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보수를 할 수 없으므로 주택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계속 부회복가가 나타나겠고요. 넘겨보세요. 고소득층들은 보수 비용보다 보수로 인한 가치 상승이 크다면 보수할 경제력이 충분하죠. 그럼 보수를 잘 하니까 또 정의복가가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을 묶어보세요. 자, 7번 굵은 글씨 고소득층 주거지역의 경계와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혜택을 받죠. 얘기해봐요. 그럼 고소득층의 공원이 굉장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할인, 할증 거래가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8번에 가시면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경계에 있는 고소득층은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쓰레기 매립장이 계속 보여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럼 할증, 할인 거래가 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저소득층 주거과 가까이 있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의 주택의 소유자는 부회복가에 인해서 주택을 보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가치 점차 하락하니까 하향료가 발생하죠. 10번에다 배붙여 보세요.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갔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고소득층이 중요한 건가요? 들어가는 애가 중요한 건가요? 자, 이건 무슨 여가로 판단하셔야 돼요? 하향여가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제가 들어가는 걸 침입이라고 했나요? 그럼 이러한 침입의 하향여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고소득층 지역은 점차 저소득층으로 변화되는 것을 천이라고 했나요? 계승승계라고 한다. 그것까지만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불량주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불량주택. 자, 얘가 이제 굉장히 어떻습니까? 주택이 극히 열악해서 불량주택이 됐어요. 그럼 불량주택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원인을 봐요. 자, 일단 이렇게 갈게요. 자, 얘는 소득이 높아요? 소득이 낮아요? 그럼 고가주택을 사요? 고가주택은 못 사요? 그럼 저가주택을 사야 되죠. 그럼 저가주택이 없어야 되나요? 저가주택이 많아야 되나요? 하향이 되면은 저가주택 양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됐기 때문에 따라서 시장이 잘 돌아갔다. 자, 원모타임. 시장이 잘 돌아갔다. 그건 뭐냐면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리지만 시장의 실패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자, 따라서 시장이 잘 돌아갔다. 그럼 뭐냐면 효율적 자원 배분은 자, 원하는 사람한테 잘 배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효율적 배분의 가정입니다. 효율적 배분의 우리가 가정이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다. 시장의 실패는 아니다. 그럼 따라서 저소득 때문이다. 저소득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대책. 철거를 하면 돼요? 철거를 하면 안 돼요? 갈 데가 없죠. 그죠? 그래서 실질소득을 높여줘서 금이 좀 덜 간 데로 가죠. 자, 그럼 펜 들어보세요. 자, 지금 불량주택 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파란 색깔 위주로 합니다. 아까 제가 자, 1번 가면은 자, 그냥입니까? 이건 저소득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파란 색깔이 있어요? 저소득이 구매력이 한계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자, 아까 따라서 시장이 잘 돌아갔다. 시장이 실패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불량주택은 시장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는 결과물은 뭐냐면 원하는 사람한테 그 시장에서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안 돌아갔어요? 잘 돌아갔어요. 그럼 저소득층에 대한 산물이자 시장 실패의 산물이 아니라는 얘기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4번. 이러한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철거를 해야 돼요? 5번에 가시면 소득을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저소득층한테 소득이 증가시키는 게 대책이라고 돼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반복 들어갑니다. 자, 이 불량주택은 어떤 불량주택에 대한 그 주택의 문제입니까? 저소득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시장이 안 돌아갔어요? 잘 돌아갔어요. 그럼 시장 실패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철거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보세요. 얘 철거하면은 얘 어디가? 갈 데가 없잖아요. 지역마다 틀려. 서울은 서울역 간다고 그러고 부산역 간다고 그러고.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은 갈 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내 말이 맞나? 그럼 철거를 해야 돼요? 실질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그럼 얘는 금 좀 덜 간 데를 옮기니까 그때 철거하는 게 낫죠. 아시겠죠? 철거를 해야 된다. 실질소득을 높여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대책이 된다. 자, 그러면은 자, 프린트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상했던 겁니다. 자, 힌트를 드리면 들어가는 애를 찾으라고 했나요? 누가 들어갔죠? 무슨 영화죠? 하양 영화예요. 이게 원래 상향 영화로 나왔던 게 제가 좀 돌려냈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 침입은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저가 있는데 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키포인트는 고가 있는데 누가 들어갔다는 게? 그럼 무슨 영화다? 하양 영화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하양 영화가 됐으니까 고가 점차 저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한 다음에 좀 쉬었다 가는데 되게 쉬워요. 영어 과정은. 자,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은 무슨 영화예요? 하양 영화가 되고, 자,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 올라갈 때는 수선된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그럼 무슨 영화다? 상향 영화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상향이 됐다는 거는 저가주택이 수요가 늘어납니까? 고가주택 수요가 늘어납니까? 저가주택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거는 자, 요거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입니까? 시장 실패가 아닙니까? 효율적 자원 배분이고 주택 문제예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철거해야 돼요. 실질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높여주게 되면 저가주택 수요를 많이 찾겠죠. 그러면 그래서 하향여가 발생하겠죠.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자, 따라보세요. 공가. 자, 공가라는 것은 집이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사 가려면 그냥입니까? 좀 집이 비어 있어야 됩니까? 그럼 공가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또 여가 과정에 좀 참여할 수 있고요. 자, 아까 이건 시장이 안 돌아갔어요. 잘 돌아갔어요. 자, 따라서 긍정적이다. 자, 왜일까요? 그냥입니까? 나중에 새 주택으로 바뀝니까? 바뀌고 이 저소득층들은 주택을 자기가 원하는 저가주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가주택 양도 늘어나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자, 따라서 주거분리. 자, 주거분리라는 것은 상업지와 공업지가 분리됐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용도별이에요? 주거지의 소득 계층별이에요? 계층별이다. 그래서 도시 전체만 생깁니까? 인근 지역에서 발생합니까?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자, 손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자,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저소득층이 들어갔다면 무슨 영화로 판단하셔야 돼요? 하향 영화죠. 그런가요? 얘가 저소득층으로 바뀐다는 것은 계량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죠. 그럼 가치 상승분이 큽니까? 낮습니까? 낮다는 거고. 오케이? 근데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영화입니까? 상향 영화가 되겠죠. 그죠? 상향이 됐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올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 고소득층이 공원이 있는데 얘가 공원을 보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할증이 되겠죠.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가까이 있으면 할증 거래가 되겠고. 이해 갔나? 근데 고소득층은 저소득층과 가까이 있으면 안 좋죠. 그럼 할인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래서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체크하세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